그러면 우리 수석 암기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강의는 이제 총 4주차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의 노고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합격생 선생님들께서 비장의 무기로 만드셨던 그런 노트, 그리고 단권화, 또 이런 부분은 추가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신 그런 대학 교수진들의 그런 코멘트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함께 협업으로 작업한 책입니다. 자, 이 책 한 권이면 다 끝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오늘 이제 개론을 쭉 훑어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론 하나하나 막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제 개론 강의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전체를 쭉 훑어드리고 그 중에 이제 조금 헷갈린다라거나 좀 중요하다거나 이런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달, 놀이, 교사론, 당연히 이제 유아교육개론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부모교육, 또 유아 관찰과 평가, 그리고 이제 복지, 아동 복지 이제 중요하고, 사상과 함께, 저는 여기 이제 과정론, 유아교육과정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유아교육과정론 뭐 요 정도까지, 신체운동 건강 앞에까지 조금 오늘 다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되는 데까지 너무 무리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개론 처음부터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이 뒤에는 이제 차차 우리가 회차를 거듭해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오늘 이제 개론, 발달 이론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발달은 잘 아시다시피 성장, 성숙,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학습도 있어요. 학습도 있습니다. 학습은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진행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고, 자, 이제 헷갈리시는 게 성장, 학습이 헷갈리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장과 성숙만 넣어놓은 겁니다. 성장은 뭐냐 하면은 그냥 외적 증가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성숙은 질적 변화의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AEYC에서는 발달에 적합한 실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발달에 적합한 실제는 어떤 뜻이에요? 교육 내용이나 선정, 교육을 이제 유아교육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달의 적합성을 고려해라. 연령 적합성, 개인적 적합성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사회 문화적 적합성인데, 이 말 그대로 조금 외워두셔야 됩니다. 개별 유아 및 그 가족이 지닌, 개별 유아 및 그 가족이 지닌 가치, 신념, 전통 문화에 적합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을 항상 생각해서 교육을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문화적인 이런 내용하고 이제 관련성도 있고, 구성주의 교육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연령 적합성, 개인적 적합성, 사회문화적 적합성 중에서는 사회문화적 적합성이 가장 최근에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달의 성격도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자, 불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이제 한번 이제 그 시기를 넘었어요. 그래서 민감기나 이런 데를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애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민감기가 됐다. 민감기를 지났다. 그러면 그거를 뒤에 가서 보충하는 건 좀 어렵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자, 불가역적이에요. 되돌리기엔 좀 어렵습니다. 자, 가소성, 총체성, 이건 이제 모든 영역들이 다 이렇게 합해져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기초, 적기, 누적, 불가역, 가소, 총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발달 이론 중에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이론 중에서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이다 보니까 성적 욕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자아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능은 성적 본능, 죽음의 본능을 이야기하고 있죠. 보통 이제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발달하는데, 이드, 본능적인 욕구가 신체의 각 부위를 옮겨 다닌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죽음의 충동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공격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원래 본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게 죽음의 본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심리성적 발달 단계 중에서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가 있는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남근기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동일시,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방어 기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억압, 투사. 투사는 이제 스트레스와 불안 이런 것들을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가 이제 타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투사. 그 다음에 이제 합리화. 합리화는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의미겠죠? 자, 이거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요거는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안 좋은 행동을 했어요.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 그거를 스스로 막 구실을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합리화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착 뭐예요? 고착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결핍된 그런 단계에서 발달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이제 발달이 딱 정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착, 이제 나이는 많은데 고착이 나중에 막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 시기에 정지됐으니까. 퇴행은 이제 말 그대로 퇴보하는 것이고요. 자, 동일시 자신보다 우월한 대상의 특징을 흡수해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막, 이제 자기 자신을 속여 나가는 거죠. 자, 반동 형성. 이거는 이제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입니다. 자,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심리사회적 위기를 이제 각 시기마다 겪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대행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게 이제 사회적 대행자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발달이 달라진다. 자, 우리는 사실 유아기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유아기의 중요한 건 뭐예요? 자율성, 주도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발달 단계 영아기, 이제 유아기 좀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영아기, 아동 초기, 아동 후기는 이제 관련성이 좀 약간 있으니까 이제 추가로 써놓은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유아기가 되겠습니다. 자율성과 수치심. 자, 요거를 자율성 대 수치심. 부모가 이제 아이들한테 독립적인 존재로서 잘 대해주잖아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이 아이들에게는 자율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다. 이러면 이제 부모로부터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자꾸 통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유로운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숙주의입니다. 자, 게젤의 성숙주의, 발달의 원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달 방향, 상호교류, 기능적 비대칭, 자기규제, 또 개별적 성숙, 뭐 이런 원리들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 게젤은 발달 예정론을 얘기하고 있죠. 성장의 방향이 이미 결정이 다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교육관, 게젤이 이야기하는 교육관은 중요한 용어들이 있죠. 학습 준비도, 표준 행동 목록이 있습니다. 학습 준비도는 기다려줘야 한다. 아이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자, 표준 행동 목록. 여기는 이제 발달 지수를 결국은 만들었어요. 표준 행동 목록 가지고 운동 기능, 적응, 언어, 사회적 행동 이런 내용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주의적 인식론의 이제 종류들입니다. 자, 구성주의적인 인식론은 크게 피아제와 비고스키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피아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뭡니까? 아이들이 인지 발달을 시켜 나가면서 환경에 적응한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의 도식이 변화해 나간다. 그리고 도식은 한 개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도식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직화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자, 주요 개념, 동화, 조절. 자, 적응 과정,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동화 조절을 통해서 적응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지적 갈등 상태를 해결하면서 인지적 평형화로 나갈 때 아이들이 이제 도식이 발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존 도식의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지적 갈등 상태고 요거를 이제 동화 조절을 통해서 잘 해결하면은 인지적 평형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평형화, 인지구조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직화, 도식이 재배열되고 재결합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직화. 자, 상징. 아이들한테 상징이 발달하죠. 표상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표상 능력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표상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겉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상징적 사고가 나타난다. 이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물리적 표상과 정신적 표상이 있습니다. 자, 물리적 표상은 물리적 매개를 통해서 대상을 표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어로 표상하기도 하고, 그림으로 표상하기도 하고, 이런 거고요. 정신적 표상,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차 표상, 2차 표상, 상위 표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적 표상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이들이 이제 전조잡기 유아들이 정말 이 정신적 표상을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1차 표상, 현재 실제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표상하는 거예요. 뭐죠? 눈앞에 보이는 성냥갑이나 이런 걸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 요게 이제 1차 표상이고. 자, 2차 표상은 뭐예요? 가장놀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가장놀이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 내가 엄마인 것처럼 하고, 아빠인 것처럼 하고, 이런 거고요. 상위 표상은 다른 사람이 표상하고 있는 그거를 보고 내가 또 표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표상에 대한 표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감각운동기 아이들에게는 대상윤속성이 발달 과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전조잡기 아이들에 관한 설명. 와, 많죠? 전조잡기 유아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발달 단계, 전조잡기를 전개념기와 직관적 사고기, 이렇게 삐아제는 또 두 단계로 나누었어요. 전개념기의 진짜 큰 업적은 상징적 사고를 하게 됐다는 거. 더 어렸을 때는 이제 이런 게 없잖아요. 조금 크면은 이제 직관적 사고기가 됩니다. 자, 이때 남아있는 것은 다른 거는 많이 해결이 됐는데 이때 남아있는 거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이고, 자, 이때도 여전히 직관적 사고, 조금 전개념기보다는 많이 컸잖아요. 그런데도 직관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자, 지연모방. 자, 상징적 사고가 있습니다. 내면의 표상을 다양한 형태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가자카놀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징적 사고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가상놀이를 하면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상징적 사고를 한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자기중심적 사고의 대표적인 실험, 세산 실험이 있고요. 직관적 사고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현저한 속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섣불리 현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각적 중심화, 요거는 뭐냐면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탈중심화가 되면 여러 개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지각적 중심화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비가역적 사고, 반대 절차를 밟으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비가역적 사고입니다. 자, 그리고 인공론적 사고,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자, 물활론적 사고, 이것도 이제 아이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물활론적 사고. 자, 물활론적 사고는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번에 출제가 됐었죠. 요번에 출제가 됐었는데, 자, 1단계는 그냥 뭐 무조건 다 살아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2단계는 움직이는 것만 살아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로봇 같은 거 팔 이렇게 쫙 돌리고, 움직이니까 살아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3단계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만이 살아있다. 자, 이건 뭐예요? 뭐, 자동 로봇 청소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막 스스로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생물은 살아있다. 이렇게 되겠죠. 생물이 살아있다. 자, 요거는 이제 물활론을 이제 극복한 상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4단계라고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거보다 더 윗단계니까. 근데 물활론적 사고는 이제 좀 미숙한 거잖아요. 이 생물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성숙한 거잖아요.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까지 보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요거 단계가 시험에 났었어요. 자, 전환적 추론. 전환적 추론은 뭔가 관련이 없는 두 사건이 이렇게 시공간이 인접해 있을 때 발생한다. 뭐 이렇게 시공간이 인접해 있을 때 이제 발생할 때 이게 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동생을 내가 때려서 오늘 밤에 저렇게 감기가 걸려서 제가 밤에 열이 났어. 난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전환적 추론이에요. 자, 그다음에 유머 포함 관계는 이제 아이들이 잘 몰라요. 부분과 전체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그다음에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은 아이들은 이제 구체적 조작기는 우리 유치원 단계를 좀 넘어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요때 보존 개념이 발달하죠. 자, 보존 개념이 발달하는데 사실상 보존 개념 안에는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성은 원래의 상태에 양을 더하거나 빼지 않았기 때문에 양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보상성.
자, 보상성은 조작을 가해서 변화된 대상의 두 가지 특징을 비교했을 때 이제 높이를 폭으로 보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역성,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 자, 요렇게 이제 요 내용들을 잘 좀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망 수용 능력이 있어요. 조망 수용 능력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과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자, 유목화, 서열화, 분류화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구체적 조작기의 그런 능력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고치키입니다. 비고치키는 근접 발달 지대 개념을 얘기했죠. 자, 근접 발달 지대는 뭐죠?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비고치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 위에 설명을 해두었는데, 자, 비고치키는 인지 발달을 어떻게 봤어요? 아까 삐아제하고는 달리 삐아제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인지적 평형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인지 발달로 보았잖아요. 그런데 비고치키는 사회적 중재를 통한 인지 발달을 이야기했습니다. 사고의 도구인 언어가 발달하는 거예요. 자, 언어를 통해서 사고가 발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를 통해서 비계 설정을 해주면 아이들이 언어를 통해서 사고가 발달해 간다. 그러니까 이제 비고치키하고 이 삐아제는 좀 많이 다른 거죠. 자, 비고치키의 인지 발달은 유능한 또래. 사회적 중재. 사회적 중재가 뭐죠? 선생님이나 뭐 구성주의적으로 이렇게 상호작용도 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비고치키가 이야기한 주요 개념들을 보시면, 자, 근접 발달 지대, 역동적 평가, 비계 설정 등이 있습니다. 자, 근접 발달 지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동적인 평가. 요거 선생님들께서 많이 헷갈리시던데, 근접 발달 지대는 그동안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자, 역동적인 평가는 학습과 평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마치 우리 포트폴리오 평가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비고치키의 근접 발달 영역 이론에 근거해서 발달 잠재력, 그러니까 근접 발달 지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접 발달 지대를 확인하고자 하는 평가가 바로 역동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는 내내 애를 관찰하는 거,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동적 평가의 하나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비계 설정. 자, 비계 설정,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자, 비계 설정의 내용으로 모델링, 소리내어 생각하기, 질문하기, 활동 자료 조정하기 등이 있습니다. 자, 비고치키의 그런 구성주의 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단어들, 공동문제 해결, 상호주관성, 정서적 분위기, 근접 발달 지대, 자기조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키워드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호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제를 시작할 때 서로 다르게 이해했던 두 참여자 아이들이 나중에 공유된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 같은 거 할 때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수학습 방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동학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사회적 상호작용, 요거 어떤 겁니까? 교사가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교사의 상호작용. 자, 근접발달 영역에 이제 아이들의 근접발달 영역을 파악해가지고 근접발달 영역에 머물게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고 질문, 요약, 명료화, 예측 이런 순서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동학습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협동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상호 주관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같이 작업을 하니까요. 자, 여기서 협동학습은 소그룹 학습, 소집단 학습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집단만 줄여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자, 행동주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의 파블로프입니다. 자, 파블로프는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종을 울리면 나중에는 종소리만으로도 개가 침을 흘리게 된다. 자, 요게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는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반응, 또 조건 반응,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건 형성 과정에서 조건 자극인 종소리, 요걸 고기하고 결합시켜서 같이 주는 거예요. 자, 고기는 아무 조건도 안 줘도 얘가 먹고 싶어 하는 거니까 무조건 자극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먹을 거 보면 침 흘리는 거는 훈련 안 시켜도 저절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거는 무조건 반응입니다. 자, 조건이 형성된 다음에는 조건 자극을 들으면은 조건 반응, 타액 분비가 되는 거예요. 침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종소리가 들리면 좀 이따 곡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침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원리. 자, 행동주의의 학습 원리들입니다. 강도, 시간, 일관성, 계속성의 원리 등이 있습니다. 자, 얼만큼 조건을 강하게 해야 되느냐, 뭐 이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보다 약간 앞서서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자, 왜냐하면 고기부터 주면은 이제 먹을 거 자기 볼 일 끝났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종소리 같은 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종소리를 딱 들려주면 고긴데 막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조건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자발적 회복, 자극 일반화, 자극 변별, 소멸, 강화 등이 있습니다. 자, 요 행동주의를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혐오 치료. 자, 문제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약간 혐오적인 느낌을 들게 해주는 거예요. 좀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뭐 단시간에는 좀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체계적 둔감법. 요건 이제 유치원 아이들한테 많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정적 정서를 가지게 하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낮은 단계부터 점점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혼자 왜 별거 아닌데 혼자 무서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걸 무서워하게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이런 걸 고쳐줄 때 점점 자극을 강하게 해주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다이크 보실게요. 손다이크는 이제 행동주의를 조금 더 많이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자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를 학습한다. 즉, 요거 내가 주는 건, 내가 갖고 싶은 거 주는 거네? 이러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이거 갖고 놀아봤자 뭐,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도 안 주는 건데? 이러면은, 그런 거는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잘 먹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학습자가 요 정도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손다이크가 이야기한 행동주의의 그런 법칙입니다. 효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행동의 결과를 뒤따르는 보상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준비성의 법칙. 학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을 때 학습이 잘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연습의 법칙. 행동은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스키너, 조작적 조건. 자, 조작적 조건화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는 조건과 반응의 조건을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떤 특정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 자, 강화의 종류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연속 강화, 간헐적 강화가 있습니다. 자, 벌에는 수요성 벌과 제거성 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 소거. 요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동물한테 예를 들면 이제 조건을 결합해 갖고 이제 어떤 행동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연습을 계속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조건 까먹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소멸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고기를 막 주기 시작하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고기를 주면서 종소리하고 연결하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 종소리 들리면 고기가 나왔지. 회복이 다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멸. 그 다음에 자극 일반화와 반응 일반화가 있습니다. 자극 일반화는 여러 상황에서 보상을 받으면 일반화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 일반화는 자극은 동일하지만 원래 자극에 대한 반응도 변화해 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극 일반화, 반응 일반화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화의 원리, 칭찬, 점진적, 일관성, 즉시성의 원리를 좀 지키는 게 좋고요. 뭐 요런 걸로 이제 강화를 하죠. 다른 방법이 뭐 뾰족한 게 없으니까 수업할 때 이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일단 조형, 조성이 있습니다. 강화를 이용해서 목표 행동을 점진적으로 형성하는 거. 제가 이제 말을 못하는 애가 점점점 말을 잘하게 될 때 요 조형을 쓸 수 있다고 제가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 용암법은 이제 애들이 이제 되게 뭔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비계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점점 도움을 줄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 형성, 행동 연쇄, 이런 건 점진적 접근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행동이, 이제 그 행동주의적인 교수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행동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런 행동이 점진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은 이제 행동 형성이에요.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근데 단계가 딱딱딱딱
딱딱 있는 것은 행동 연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놨죠. 그렇죠? 행동 형성은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행동 연쇄는 단계를 딱딱딱딱 끊어서 만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거 두 개 조금 잘 구분을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프리맥의 원리가 있습니다. 프리맥의 원리는 발생 빈도가 높은 그런 행동을 강화제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들마다 발생 빈도가 높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동이 각기 다르니까 아이들마다 강화제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프리맥의 원리이고, 토큰 강화는 직접 뭐 빵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대신에 상표 같은 걸 주는 거예요. 토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토큰 강화가 되게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토큰을 주면은 이제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언제 이거 다 되나 이거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강화가 또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타임아웃, 이완법, 반응대가, 포화, 과잉 정정 등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 타임아웃은 생각하기 의자에 앉혀놓는 것이고, 자, 이완법은 진짜 말 그대로 릴렉스하게 이제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고, 포화는 어떤 겁니까? 여기 타임아웃, 이완법 있고 반응 대가가 있습니다. 반응 대가는 어떤 잘못을 하면은 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얘가 좋아하는 걸 빼버리는 거. 그래서 얘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3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화, 과잉 정정 등이 있습니다. 포화는 이제 뭐냐면 얘가 좋아하는 걸 너무 많이 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이 찢는 애가 있으면 막 종이 한 상작 찢게 한다든지, 이게 포화고, 과잉 정정은 이제 얘가 틀린 행동을 연습시키는데 너무 지나치게 연습시키는 거예요. 자, 틀린 행동, 밥을 막 흘리고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는 걸 연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밥을 엄청 많이 이제 흘려놓는다든지, 이 밥을 얘가 막 다 버려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네가 다 주워라. 그럼 밥풀 하나씩 다 줍게 한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잉 정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